네, 지금부터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요, MZ세대를 대표하는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어반디케이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노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폴리탄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패션부터 뷰티, 라이프, 사회 이슈 등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또 2030 세대들이 즐겁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요, 요즘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 이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되짚어 보고요. 또 이제는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사이버 불링에 직접 맞서서 근절 스탑시키자는 취지로 이 행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모폴리탄과 어반디케이가 함께하는 이번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를 더욱더 뜻깊게 빛내주실 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도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인데요. 여러분도 기대되실 거라 믿습니다. 기대되시죠? 나 좋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의 힐링 멘토이자 마음치유사, 네, 또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은지 선생님과 그리고 젠지 세대 대표 아이콘, 스파의 대세 아티스트이자 어반디케이의 모델이신 리정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정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정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입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이 두 분 코스모폴리탄과 어반디케이가 함께하는 이번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오면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니까 오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정 씨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반디케이 모델이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두 분과 함께하니까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은지 멘토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처음에 사이버 불링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이버 불링? 불링은 괴롭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사이버에서 괴롭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카톡에서 친구들이 나를 따돌렸어요. 그리고 누가 내 페북에 이상한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아, 이게 사이버 불링이구나. 즉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 얼굴 맞대고 괴롭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이버 공간까지 옮겨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게 바로 사이버 불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학교 폭력이 진화한 게 사이버 폭력이다. 그리고 24시간 출구 없는 괴롭힘이다. 이런 단어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또 설명해 주실까요? 이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라는 단어와 불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2000년도에 뉴햄프셔 대학의 아동들의 그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센터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사이버는 뭐죠?
가상 공간, 그쵸? 불링은 뭐죠? 괴롭힘.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쇼핑하던 거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고 모든 게 이제 온라인 추세로 바뀌어 갔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이제 따돌림까지도 온라인으로 옮겨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이버 불링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해요.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보이기라도 하게. 아, 걔 먹는 거 찍어서 올린 거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서 먹방 스타나 한번 만들어줄까 했죠. 친구끼리 와이파이 집은 빌려줄 수 있잖아요. 한 명이 켜고 다 같이 쓰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죠. 저번 달에는 핸드폰 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저보고 인간 포켓 와이파이래요. 강제로 핫스팟을 켜게 하고 싫다고 하면 뺏어가서라도 켜요. 엄마가 휴대폰 요금이 점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댓글 보이세요? 200개나 달렸어요. 200개. 하트 300개인데 이거 놀리는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상한 사진을 찍거든요. 밥 먹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다음 달부턴 급식을 먹지 말까요? 엄마한테 어떤 핑계를 댈지도 모르겠고. 전 그냥 토끼가 단톡 나가길래 다시 초대해준 것 뿐인데요? 반 공지사항도 전달해줘야 하는데 저 진짜 의리 있지 않아요? 떼카라고 들어보셨어요?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보면 알림이 몇백 개씩 와 있어요. 다 저를 비난하거나 놀리는 내용이에요. 자다가 진동이 울린 줄 알고 깬 적도 많아요.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맞아요. 저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 드셨죠? 네, 리정 씨는 어떠셨어요? 영상 보면서? 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많이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고 좀 멈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인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가해자는 너무 가벼워요. 맞아요. 내가 그냥 도와준 건데 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피해자는 어떤가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사이버 불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떼카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카톡방에서 괴롭히는 이런 현상을 몇 가지 신조어들이 있어요. 이른바 줄임말이죠, 그렇죠? 네. 카따, 방폭, 카감, 떼카. 혹시 들어보신 거 있는 분 있으세요?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분들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불링 때문에 생긴 신조어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뜻인지 한번 좀 볼까요? 카따. 카따는 카톡 왕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학교에서만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SNS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폭. 방폭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한 친구를 불러놓고 여러 명이 있다가 그 친구가 반응하려고 그러면 방을 폭파시켜버려요.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그쵸? 나 혼자 남고 이게 뭐야? 근데 그걸 또 해요.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그게 바로 카감인가요? 네, 그래서 방폭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해서 거기에 가둬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카톡 감옥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카톡 감옥에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방폭파시켜서 황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또 우르르 들어와서 여기 떼카 욕설을 하는 거죠.
카톡 테러를 하는 거예요. 너 뭐 인상이 어쩌고 굴욕사진 올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가 하냐,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네요. 그럼 이런 일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뭐 그냥 갇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얼굴 보고 누가 나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이 얼마나 우리한테 극단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피해 기사 나왔는데 2019년에 인천의 여고생 한 명이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사이버 불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2019년 7월 SNS에서 약 10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이 갈린 거예요. 8명은 A라는 연예인, 그리고 2명, 이 소녀를 포함한 2명은 B라는 연예인을 지지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의가 상하기도 하죠. 그렇죠. 나는 리정이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도 하고. 리정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가 상하고 다툼이 되니까 이 친구랑 같이 B 연예인을 좋아했던 친구가 방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혼자 남게 된 거죠. 사람은 참 잔인해요. 이렇게 약한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놀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 안에서 사이버 불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니 그게 왜 도대체 사이버 불링할 이유가 돼? 각자 취향인데 개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이유가 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따돌림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는 기분이 나빠서 했는데 옆에 친구도 같이 해. 그리고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버 불링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나중에 조사할 때 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했니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장난으로요, 그냥 걔가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소한 갈등, 사소한 감정으로도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10분에 하나씩 너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약 3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16살 여고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리정 씨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한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그 가해자들은 너무 가볍게 정말 장난으로 했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3시간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 3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이 3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엄마한테 3시간 동안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끔찍하죠. 근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아는데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무대기로 3시간 동안 나를 공격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끔찍한 테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끔찍한 테러가 카톡방 안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그 가해 학생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사건 후에는 깨달았을까요? 어때요? 깨달았을 것 같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왜 그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 애는 멘탈이 약한 아이인 것 같다 라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멘탈이 약한 애는 처음 본다. 우리는 그냥 약간 싫어서 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버 불링은 본인들은 가볍게 그냥 싫어서 하지만 상대방은 정말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멘탈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리정 씨를 평소에 정말 멘탈이 강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리정 씨처럼 멘탈 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3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저도 제가 굉장히 건강한 이제 멘탈 케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3시간 동안 저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은 그거는 그 어떤 누구도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리정 씨 이야기처럼 그 누구든 당할 수 있고 그 누구든 견디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말이죠. 정말 조금이나마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내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정이입해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 카톡이 오고 있네요. 저 속도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초대가 됐군요. 이게 아마 페이스북 팸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끊임없이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이게 또 피해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잖아요. 너무 힘들겠네요. 전 사진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또 방을 나가네요. 이제 또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동영상일까요? 네. 우리 학교 찐따 화장실에서 김밥 먹는 거 포착. 저런 영상은 정말. 그리고 화장실에서 김밥 먹는 영상 찍어서 또 올리고 밑에 조롱하는 댓글 달고 이런 거네요. 이건 또 뭐예요? 잘 지즘 밑에 또 욕 댓글이 달려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그냥 연락처도 공개가 되었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군요. 우리 학교 쓰레기. 네, 더 이상은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네네네. 이게 저희가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영상을 본 것인데도 실제로 이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리정 씨는 이 영상 보시고 좀 어떤 마음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힘들겠다, 그리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방금까지 얘기는 했지만 사실 체감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이거는 지금 당장 무슨 수술 써더라도 멈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리정 씨께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이 영상을 또 관객분들께서도 몰입해서 봐주셨어요. 그러면 관객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 이거 보고 여기 남성분께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세요. 진짜로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막 그 선생님께서 앞전에 감정을 이입해서 보라고 말씀하셔서 진짜로 감정을 이입해서 봤는데 와 이렇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막 주먹이 막 쥐어지고 와 내가 진짜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약간 멘탈이 강한 편이긴 한데 아 나도 못 참겠구나 라는 거를 그 짧은 순간에 진짜 느꼈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또 관객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이 영상이 어떻게 제작된 거라고 하셨죠? 학교 폭력의 네. 피해자 가족 협의회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어플의 이름이 사이버 폭력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네. 와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분 드시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이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막 극단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과장한 건 줄 알았어요. 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피해를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폭력을 아이들만 또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인들도 이 사이버 폭력의 고통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프로 배구 선수 고 김인혁 씨 그리고 1인 방송 진행자 잼미로 활동한 조장미 씨 이 두 분이 악플 테러의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배구 선수 그 고 김인혁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버티기 힘듭니다. 이런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호소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 기사를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전에도 뭐 다른 연예인분들께서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죠. 악플은 정말 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SNS 살인 도구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리정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피해 대상이 되곤 하는데 설마 이렇게 퍼펙트해 보이는 리정 씨에게도 악플을 남기는 분이 계셨을까요? 아, 네, 저도 당연히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도 딱 마주했을 때 뭐 생각보다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본 순간만큼은 기분이 막 유쾌하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딱 댓글을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스스로 네. 터득하신 거네요. 네. 그럼 리정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악플을 받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댓글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네. 맞아요. 또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악플이 이제 아예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 그쵸.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리정 씨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하루빨리 사이버 불링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사연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이버 불링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리정 씨께서 읽어주시고 멘토님께서 상담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정 씨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중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반 단톡방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요. 다른 대화들 속에 제 말은 묻혀버립니다.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단톡방을 나가는데 다시 저를 초대하더니 재수없다, 자의식 과잉이다 라는 말들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이후에도 단톡에 제가 글을 올리면 비아냥거리는 대답이 돌아오고 왜 또 나가보지 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밤마다 고민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또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리정 씨는 이 사연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14살이래요.
14살이면은 정말 갓 초등학교 졸업한. 네, 맞아요. 네. 이제 딱 중학교에 올라간 친구인데 정말 이게 막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막 이제 처음으로 중학생이 돼가지고 반 단톡방에서 막 이런 좀 대우를 받으면은 저는 진짜 그냥 이 순간만 속상한 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3년과 정말 이 모든 게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속상하다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눈가가 촉촉해져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네,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학급 단톡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까처럼 한 명을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마치 그 친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학교를 나가기 싫어지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괴롭힘을 한 친구들은 아니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괴롭힘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학급에 있다면 당연히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엄마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힘들지만 그래도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즉각적인 대응 외에도 아까 리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다니나 걱정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더 힘든 거는 지금도 힘들지만 이 상태로 학교를 어떻게 나가나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따돌림 당했었는데 앞으로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겠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고등학교 가도 나는 똑같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누구나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누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단톡방에서 따돌림은 당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 저랑 같이 다녀줬어요. 이 친구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거죠. 그쵸? 선생님 제가 그 단톡방에서는 친구들하고 힘들었지만 다른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까 리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상처가 없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끝없이 그렇게 어두울 거라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종종 학생들이 이 SNS나 사이버 불링 때문에 힘들다고 어른들께 호소하고 하면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뭐 카톡 안 보면 되지, SNS 하지 마, 뭐 사이버에서 괴롭히는 게 그게 왜 무섭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냥 그거를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사이버상의 소통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좋은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리정 씨께서 또 다음 사연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성인분의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사실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이 수련회에 갔을 때 제가 잠든 사이 위도시 올라가 있는 사진을 찍어 자기 생일 때 SNS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후 저는 땡땡고 돼지엽사라는 이름으로 SNS에 사진이 퍼졌고 단톡방에서 각종 짤로 돌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세와 불안증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묻혀지고 학년도 바뀌면서 제 불안증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를 떨칠 수 있을까요? 정말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사진이 삭제됐다 싶으면 또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 고통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리정 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게 학창 시절의 기억이 되게 많은 걸 좀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4살이신 분에게까지도 타격이 계속 있고 계속 힘든 거라면 아, 참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리정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 안 좋은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쭉 이어져서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쉽게 잊히지 않잖아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사진을 올려서 태그를 걸고 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편을 들어줬다면 24살이 돼서까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태그를 걸고 이제 그 사진을 다시 이게 짤로 활용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 이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익명성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소 자극적이지만 그냥 막 가져다가 써서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분명히 따돌림의 존재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불쌍해하라는 측은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사이버상에서는 그런 힘의 불균형을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옆에 사람을 이렇게 딱 때리는 거 그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폭력이니까. 근데 사이버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폭력이니까 한 번쯤은 어때? 이러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글들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의 반응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사이버 폭력의 또 하나 무서운 거는 24시간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사진이 유포가 되고 내가 공부하는 사이에도 그게 또 새로운 짤로 활용이 돼서 유포가 되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올린 그런 동영상을 짧게 짤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유포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 폭력의 무서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인분 너무 안타깝고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친구들과 직장 이런 곳에서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다른 분 중에 한 분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런 폭력을 경험했는데 그분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그 가게에 그 네이버 아시죠? 이렇게 화면에서 사람들이 사장님 너무 친절해요. 사장님 진짜 마음씨 좋아요. 이런 거를 다른 걸 보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사이버 폭력을 잊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사이버 폭력을 다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 사이버에서 사람에게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이버 불링을 멈추게 해야 할 때죠.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매일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Ugly, stupid, worthless. A lot of words have been used against me online.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반디케이 코스메틱스에서 함께 하고 있죠. 어반디케이 코스메틱스에서는 더 나은
사이버 환경과 보다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해마다 사이버 폭력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캠페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대세 아티스트 바로 리정 씨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정 씨께서 스탑 사이버 불링, 이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을 위한 정말 의미 있는 댄스 챌린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댄스 챌린지 하면 리정 씨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 미션을 받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더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챌린지인지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댄스 챌린지 이름은 노방관 댄스 챌린지고요. 챌린지명의 의미는 우리가 모두 사이버불링 앞에서 방관하지 않고 또 사이버불링 스탑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까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Stand up for each other.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리정 씨, 이 정도면 이제 제가 뭐 뚝딱이의 역습에 출연해야 된다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동작이 너무 쉽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저희가 이렇게 검지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검지 들어주세요, 저랑. 여기서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네, 웃는 입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시면서 계속 손가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앉아서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 함께 손가락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쉽죠? 네, 완벽합니다. 네. 이대로 대회 나가도 돼요,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자, 수우파2에 출연하셔도 되겠어요, 다들?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재밌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이런 안무를 짜주셨는데요. 리정 씨께서 이 챌린지에 도전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챌린지를 하고 또 더 널리 퍼져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노방관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요, 포스팅 한 개당 어반디케이에서 1,000원씩 사이버 폭력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나이스웨더와 콜라보 굿즈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네. 지금 앞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이 컵이 있는데요. 노방관 댄스 챌린지의 포인트인 스마일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Have a nice day로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을 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리정 씨, 네. 본토 발음으로 Have a smile day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Have a smile day.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스웨더에서 구매하는 굿즈 판매 금액도 저희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참고로 행사는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완판이 되면 이 팝업 행사가 종료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관심과 날개짓이 정말 큰 나비 효과가 돼서 이 사이버 불링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노방관 댄스 챌린지를 만들어주신 리정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블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이 댄스 챌린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이버블링 예방법을 알아보고 관객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댄스만큼 쉬워요. 네. 내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피해자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주시면 그것만큼 정확한 예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옆에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악플을 다른 거 밑에 그래도 저분 열심히 한 건데 보기 좋아요 하고 선플을 달아주는 것.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시각도 존재한다는 걸 피해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지지해주는 게 두 번째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리정 씨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제가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아니면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이버 불링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또 예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신고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불링을 당한 것들을 잘 캡처를 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는 언젠가는 끝난다. 터널은 출구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나를 좋아해주는 옆에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얘기하고 하면서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걸 믿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사이버 불링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잘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사이버 불링 당하고 있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죠. 불이 나면 119, 사이버 폭력은 117입니다. 네, 그래서 117로 나의 어려움을 신고하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또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로 샵 0117 쉽죠? 거기로 문자를 보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코스모폴리탄과 어반디케이가 함께하는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 통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멘토님과 리정 씨 함께하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많은 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저도 엄청 많이 지지받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불끈불끈 솟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삼행시로 보답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은지 멘토님, 은혜로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리정 씨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어반디케이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근데 이제 기쁨과 동시에 이게 캠페인으로 활동해야 할 정도로 이 사이버불링이라는 폭력이 끝나지 않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속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이 사이버 불링이 빨리 끝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정 씨의 글도 이행시 가겠습니다. 리스펙트할 만한 열정을 가진 리정 씨. 정말 에너지 넘치는 영향력 앞으로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했죠. 리정 씨 오늘 노방관 댄스 챌린지 또 기억하기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더 널리 많이 알려주실 거죠? 당연하죠. 저랑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나가셔서 요거 노방관 댄스 챌린지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으로 코스모폴리탄과 어반디케이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 순서는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사이버 불링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이버 폭력 멈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자 여러분 하나